네, 이번 시간에는 서번트 리더십과 복지 경영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이란 어떤 것일까요? 서번트 리더십을 직역하면 하인의 리더십이지만 국내에서는 섬기는 리더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회복지적 리더십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미국 학자 로버트 그린립이 1970년대에 처음 주창한 이론이죠. 이 이론의 핵심은 이거죠. 다른 사람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하인이 결국은 모두를 이끄는 리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 그것이 곧 리더가 된다는 그러한 맥락의 핵심 내용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서번트 리더십은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리더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의 역할을 크게 방향 제시자, 의견 조율자, 그리고 일, 삶을 지원해주는 조력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크는 Managing for the Future, 미래의 경영에서 지식시대에서는 기업 내에서 상사와 부하의 구분도 없어지며 지시와 감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리더가 부하들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하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기존의 리더십 패러다임에서 리더가 부하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부하들의 리더십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서번트 리더십 위주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진실은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회복지사에게 진실성은 복지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실성이 시작이라고 하면 복지 통로를 만들기 위함은 바로 민감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지역복지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대신해주고 그리고 완전히 자동화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지식만은 오직 훌륭한 인간적인 자원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주 멋진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식은 사실 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책에서 그냥 얻어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식은 정보를 담고 있는 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식이란 정보를 특정한 업무 달성에 응용하는 능력인 것이다 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은 모든 주민들이 주체가 되겠지만 그 연결 통로에 활성화는 바로 사회복지사의 민감한 반응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는 이 통로가 중간에 새어나가지 않고 끝까지 올 수 있도록 일치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사가 갖고 있는 민감성 그리고 일치성 이 부분도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고 비윤리적인 사회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복지의 시작은 바로 인간의 정서적 유대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진다면 더 나아가 그 지역사회에 보이는 복지가 아닌 정말 속에서 밝게 빛나는 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비전, 또 꿈, 희망,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떠한 역경이 오고 힘들더라도 사실은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고 간직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꿈과 희망이 있는지, 그리고 그 꿈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꿈이 더 아름답게 연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그 속에 나름대로 밝게 빛나는 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프랙티스, 실천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천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실천을 갖고 나아갈 때 그 실천을 통하여 보다 의미 있는, 보다 생산력 있는, 보다 더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벌그룹이 몰락할 때마다 지적되었던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의 신뢰 상실이었습니다. 기업이 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되면 생존의 기회는 물론이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한 기업이 신뢰를 얻기 위해선 기업 내부의 신뢰 기반이 높은 수준으로 축적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내의 신뢰는 리더의 리더십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리더는 자신의 전문적인 일을 통해서는 물론이고 부하들을 통하여 자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캐리의 법칙에 의하면 구성원들 간의 수직적 관계의 거리가 짧을수록 직접적인 접촉 기회가 많은 반면에 수직적 관계의 거리가 멀수록 직접 대면할 기회가 적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 간의 심리적 거리가 크면 클수록 쌍방향의 활동이 되기보다도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는 일방적 행위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리더의 과제 중심의 지휘와 통제가 점차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다수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몰입과 헌신 그리고 창의성이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를 바탕으로 심리적 거리를 좁힘으로써 관계의 질을 높여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리더의 직급에 따른 영향 요인을 행사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직적 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수직적 거리가 멀 경우에는 제도적 장치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마련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상사의 리더십 행위가 부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사에 대한 부하들의 신뢰 정도가 결정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엄격한 규범과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천의 밑바탕에는 바로 신뢰와 이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신뢰의 높이를,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의 신뢰의 어떤 관계 형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매우 소중한 하나의 재산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그레이드가 더욱더 새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 이론으로 각광받고 있는 서번트 리더십이란 다시 한번 어떤 관계인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란 부하와의 관계의 관리입니다. 릴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관계망과 관계의 어떤 깊이와 관계의 어떤 유형, 이런 부분을 따라서 바로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부하의 관계 관리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는데, 부하를 가장 중요한 재원으로 보고 부하에게 리더의 모든 경험과 전문 지식을 제공하면서 부하를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어떤 면에서는 극진하게 모시는 리더십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학교로 얘기를 한다면 교수와 학생들의 관계 중에서 교수가 학생들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고
한 명 한 명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수가 서번트 리더십인지 아니면 뭐 전통적인 그러한 리더십인지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리더십의 종류는 뭐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 리더십의 이론에 보면 리더십을 제창하는 많은 학자들마다 한 명씩 그 이상의 리더십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의 종류는 그만큼 많을 수도 있다라고 제안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 서번트 리더십은 오늘날의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특히 조직을 이끄는 CEO들이 꼭 기억하고 그 일을 한번 실천해보는 중요한 하나의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뭐 기업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계도 그렇고 또 학계도 그렇고 또 기업도 그렇고 특별히 사회복지적인 현장에서는 이 서번트 리더십은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저는 꼭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또 아주 멋진 얘기를 하죠. 지식시대에서의 기업 내에 부하와 상사의 구분이 없어지고 지시와 감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는 뭐 부하도 있고 상사도 있고 그랬지만 요즘의 시대에 사실은 부하 상사의 개념이 아주 뭐 없어졌다기보다는 상당히 그러한 부분들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좀 진부해 보이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지시하고 감독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사실 오늘날의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상사가 부하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부하를 이끌어야 한다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리더가 부하를 위해 헌신하며 부하의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소위 서번트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서번트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과제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실천적인 영역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 기업의 경영자에게 바람직한 리더십 모델로서의 서번트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번트 리더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서번트 리더십이 이 시대에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 리더십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학계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기업도 그렇고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정말 필요한 리더십이 바로 이러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을 통해서 보다 멋진 그러한 리더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리더가 곧 여러분의 삶 속에 멋지게 펼쳐지기를 더욱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남을 섬기고 나누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비영리복지라고 하는 그 복지의 개념이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심의 키워드가 될 때 여러분들은 멋진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시된 바대로 바람직한 리더십의 모델이 서번트 리더십이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향했던 많은 리더십이 있었지만 그 리더십의 핵심 키워드에 바로 진정한 나눔과 섬김의 그 사역의 비전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리더십을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리더십의 변화 속에 의미 있는 또 다른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 국내 기업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비영리 기관의 어느 곳이든지 간에 또는 영리 기관들도 이 서번트 리더십이 정말 중요한 키워드의 리더십이 되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관심과 노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청이 보다 나은 서번트 리더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질문할 거나
토론할 내용들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